야, 못 졸겠는데? 너만 보고 수업할 건데? 오늘 어디까지? 오늘 148쪽까지. 자, 유형 10부터 유형 20까지 하는 거야? 23까지 하는 거야? 유형 23까지. 자, 유형 10번 3차 함수 극합 조건인데 삼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3차 함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극값이라는 건 부호가 바뀔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부호 바뀐 지점이 없지? 얘도 없고 얘는 부호 바뀐 점이 있지? 그래서 이 친구가 극값이 존재하는 친구이고 이 친구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다. 이렇게 미분에서 한 별씩 쓰면 되겠지. 그래서 유형 10번은 쉽다. 넘어가고 유형 11번은 뭐냐면 똑같은 3차 함수 문제인데 얘는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으면 판별식이 무너집니다.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뭘로 푼다? 근의 위치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근의 위치를 좀 잘해야 돼. 고일 대별도 5가지 있지? 뭐 두근이 1보다 크다, 두근이 1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두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근이 3과 4 사이에 있고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문제 풀어줄게. 자, 763번 보면 y는 x3제곱에 3ax제곱 더하기 3ax 빼기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 모두 같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3x제곱에 6ax 더하기 3a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판별식 쓰고 싶은데 범위가 있다 보니까 판별식을 못 써서 그림으로 갈 거야. 근데 우선 극대극소 모두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 모습인 건 뭐 확실하겠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극 대, 여기가 극 소가 되겠지. 그럼 극대극소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근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2가지를 가지고 푼다. 첫 번째 판별식. 그럼 근이 2개 있어야 하는 거니까 0보다는 클 거고. 함수값. 빼기 1을 집어넣으면 점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프라임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은 미분계수가 되겠지. f'-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2가지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외우랬지? 음수 조건이 있으면 축과 판별식을 하지 말고 음수 조건이 없으면 축과 판별식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음수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축을 해야겠지?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래서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풀어주시면 풉시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에 아이고 미안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으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9a에 a-1이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a 더하기 3a가 0보다 크다 해서 9a가 빼기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약분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오죠. 그럼 이거 두 개 공통부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두 개 공통부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최종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잘해야 된다? 근의 위치를 잘해야 된다. 근의 위치를 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은 4차 함수. 자, 4차 함수는 미분하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습이 자, 실근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실근 하나에다가 중근 하나인 경우 그리고 실근이 3개인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이렇게 3가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극소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도 역시 극소고 맞불이니까 여기는 극소인데 여기는 극대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문제에서는 극소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메리트가 없잖아. 극대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767, 768, 769, 770 다 극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우와 그냥 와서 고맙다 야. 지금 빠진 거 보이죠? 왜요? 뭐 놀러 가요, 가족 여행해요, 뭐 할머니 집 가요 뭐. 자, 아무튼 그래서 767 같은 경우는 극대가 존재하는 문제고 769 같은 경우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인데 769로 하겠습니다. 769를 보면은 y는 3x 4제곱에 8x 3제곱에 2ax 제곱 더하기 1인데 극대값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왜 얘를 하냐면 얘를 풀려면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극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 다 구하는 거는 귀찮거든. 그래서 극대값이 존재하는 친구를 구한 다음에 여집합으로 풀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다는 극대값이 존재한다를 통해서 여집합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실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얘가 실근이 3개일 때를 구하자.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일 때를 먼저 구할 겁니다.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들어갈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는 커야 될 거다. 그래서 a가 3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나올 건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얘한테 0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답이에요. 그래서 3보다 작은데 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극값이 존재하는 답이겠죠. 근데 우리 존재하지 않다가 필요한 거니까 이거의 여사건, 즉 A가 0일 때와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3차 함수는 쉬워. 미분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워낙 잘 가지고 노니까 쉬운데 4차 함수는 미분하고 3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모습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자, 유형 13번은요. 유형 13번과 14번은 안 할 거야. 왜? 우리 도함수 그래프 모습 가지고 원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워낙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요. 자, 유형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몇 명 빠진 거죠? 옥년이 지금 4명 빠졌네요. 연수여고 하나에, 연수여고 2명에, 대건고 하나에 7명이 빠졌네요. 오늘 오면 2명 빠진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지원이도 오기로 했었는데 아, 그리고 한 명 또 새로 와서 알지 모르게 회원이라고. 누구요? 회원이가 설혜원이에요? 어. 아, 같은 반. 네, 그 친구도 오늘부터 오기로 했는데 할머니 집 갔다고 그래서 아무튼 4명이 받았어요. 총 7명이 받았어요. 오늘. 자, 유형 15번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부호를 찾으라는 건데요. 7, 8, 8로 보겠습니다. ax 3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인데요. 또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오늘 진도를 안 나가면은 온 사람들도 너무 슬프고 그다음에 월수금반이랑 진도가 또 안 맞아가지고 7명이 빠졌지만 수업은 해야죠. 자, 요 두 친구는 원래 함수가 알려주고요. 이 두 친구는 도함수가 알려줍니다. 자, A랑 D는요, 원함수에서 바로 봅시다. 3차 함수 때 그래프가 위에서 시작했다라는 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는 말이겠죠. 최고차항계수 음수다. 그리고 요 상수항은 y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y절편도 음수다. 그래서 A랑 D의 부호를 구하는 건 뭐 세상 쉽고요. 자, 이제 도함수로 가봅시다. 우리는 이 도함수 그래프를 유출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알파까지는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베타부터는 다시 감소를 하니까 다시 마이너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유추 가능하죠. 그럼 또 뭐 할 수 있니 여기서? C를 또 바로 알 수 있죠. y절편이 어디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C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B는요 누가 알려주면 축이 알려주죠. 축이 양수죠. 축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다. a분의 b가 음수니까 A랑 B는 반대 부호구나. 근데 A가 음수였으니까 B는 양수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원함수가, 두 개는 도함수가 부호를 알려준다. 이게 유형 15번 내용입니다. 자, 유형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는요 일반적인 모습일 때 가로줄을 그었을 때 1개, 2개, 3개, 2개, 1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2개일 때가 좀 스페셜한데 3차 함수가 가로줄과 두 점을 만난다? 라는 건 극소 지점과 극대 지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외울 건 아닙니다. 외울 건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문제를 791로 볼게요. 최고점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고요. F2가 F5랑 같고요. fx-p를 넘어가서 그냥 능p로 바꿔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이 f이라고 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조건들을 막 줄 거야. 요 파트가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인데 뭘 잘해야 되냐면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걸 잘해야 시험을 잘 봅니다. 요게 상위권을 가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고 이걸 못하면 상위권에 못 올라가요. 근데 쉽지 않으니까 연습 많이 해야 돼. 나도 학생 때 이게 잘 안 됐어. 근데 이건 뭐가 해결해줘? 노력이 해결해줘요.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조건을 봤어. 그래프가 머릿속에 안 떠올라. 한 5분 고민해서 안 떠올라. 해설지를 봅니다. 이런 모습이구나.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생각만 하면 안 돼. 실행을 해야 돼. 이렇게도 그려보고 안 되네. 저렇게도 그려보고 안 되네. 이렇게도 그려보고 처음에는 문제 하나 풀 때 그림을 한 6번, 7번 그릴 거예요. 그 그림 모습을 찾을 때까지. 그러면서 출력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8번 그렸어? 근데 좀 익숙해지면 다음에 6번 정도 그리겠죠. 그 다음에 4번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딱 봐도 아 이거 그림이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속성은 아니에요. 내가 들인 땀방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해져요. 한번 해볼까?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당연히 이 친구겠죠? 우선은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 1이니까 이런 일반적인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 방정식으로 보지 않고 함수로 보죠. y는 fx와 y는 p의 연립으로 보단 말이지. 근데 y는 p가 뭐예요? 가로줄이야. 그럼 가로줄을 그었을 때 실근 개수는 뭘로 해석해? 교점 개수로 보겠죠? 그럼 교점 개수가 2개라는 건 이 p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려야 돼. 여기에 p가 있거나 여기에 p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p의 최대값이래. 그럼 밑에 있는 게 최대값이겠니?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되는구나. 이 친구는 지우는 거죠. 근데 최대값이 몇이래요? F2래요. 너가 F2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F2가 되려면 2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2거나 여기가 2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2일 때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가 2일 수도 있죠? 여기가 2일 때도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일까? 그건 누가 알려주냐면 얘가 알려주죠. F2랑 F5가 같대요. 그럼 여기가 F2면 F5는 어딜 수밖에 없어? 여길 수밖에 없죠. 여기가 2면요. 5는 여기여야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역시 안 되니까 또 폐기.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래프를 확정 지어 나가는 게 도함수학의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확정 지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 식을 세워야죠. 이거 가지고 식 어떻게 세울 거야?
y는 네. m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 플러스 p 3차 함수인데? 네. 우리가 이런 모습이든 교점의 좌표값을 안다면 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교점의 x좌표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다고. fx와 f2의 연립 방정식을 알려준 거잖아. 최고점에서 1이라고 문제 줬고요. 근데 2일 때는 접하는 거니까 2일 때는 중근을 가지고 있을 거고 5일 때는 뚫고 지나가니까 한근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식을 빠르게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지. 그럼 fx가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에 x-5 더하기 k 말고 f2라고 쓰겠습니다. f2 이렇게 되겠죠. 그럼 f2만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힌트가 누가 있냐? 남은 힌트가 f0이 0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f2가 몇이다? 20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fx는 x 빼기 2의 제곱 x-5 플러스 20이라고 fx를 완성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극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은 다음에 그 개형 가지고 식을 세우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미분을 잘하는 거다. 됐죠? 자, 유형 17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별표 좀 칩시다. 유형 16번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유형 17번 절대값이 들어간 극대극소?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또 그리면 돼요. 우리 절대값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면 되겠죠? 뭐로 볼까? 795번 볼게요. fx가 x3제곱에 3x제곱에 9x 플러스 a인데 gx를 f의 절대값 함수로 하겠다. 근데 알파랑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 그릴 수 있죠?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빼기 1 빼기 3 플러스 9 더하기 a니까 여기가 a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27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이 씌울 건데 이게 f거든요. 우리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g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 씌우려면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지 그게 안 되면 그려봐야지. x축이 밑에 있다면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극대 몇 개야? 극대 하나에 극소 2개죠. 네. 여기 접해도 마찬가지죠? 접해도 극대 하나에 극소가 2개란 말이죠. 근데 이게 중간에 있어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대가 몇 개 돼? 2개가 되고 극소가 3개가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도 어때요? 위로 올라가도 극대 하나에 극소 2개. 더 위에 있어도 달라지는 건 극소 하나에 극대 하나에 극소 2개라는 건 동일하겠죠. 그럼 극대가 2개인 건 누구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걸 많이 풀어서 나중에는 그냥 그리지 않고도 알아야 되지만 처음 배울 때는 잘 모르니까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린 이걸 필요한 거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이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5는 양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a 마이너스 27은 음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될 거고 27보다는 작아야 합니다라는 게 이 문제겠죠. 답이 없는데. 네? A의 개수? 몇 개냐 이거 개수하면 아, 하나 31개죠? 네, 3번이죠. 자, 그럼 뒤에 하나 더 해보자. 796도 봅시다. 796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중간고사 범위였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은 어떻게 나오죠? 뚜둑 그려. 잘 모르는 그려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어때? 미분 불가능이죠. 아, 절대값 함수는 근일 때 미분 불가능이구나. 근일 때 뒤집어지면서 꺾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중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분 가능이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이죠. 3중근은요? 3중근은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생겨서 스무스해지기 때문에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이려면 그냥 근이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되는 거야. 중근 빼고 중근, 3중근 겹치면 안 돼. 근이 홀로 있어야만 미분 불가능이다.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그려봐. 프라임 x는 4x 3제곱에 12x 제곱에 4x 플러스 12 해서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간격이 어때? 간격이 같죠? 땡큐가 간격이 같으면 4차함수도 간격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 높이는 어떻다? 같다. 아무튼 이런 함수입니다. 자, 그럼 빼기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2 더하기 a니까 여기가 a-9고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 빼기 2 더하기 12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여기가 a 플러스 7입니다. 그러면 이제 x축이 어디 있는지 봐야죠. x축이 어디 있어야 근이 2개 나오죠? 그냥 근이 2개 나오죠? x 밑에 있으면 근 없어요. 여기 있으면 근이 존재하지만 중근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없고요. 위에 있으면 그냥 근이 몇 개야? 4개니까 미분 불가능 4개 나와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그냥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또는 여기 접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근이 3개지만 얘는 중근이니까 미분 가능점이 돼서 a 플러스 7보다 x축이 위에 있거나 같아 하는구나 라고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7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18번. 오늘 어디까지 나가요? 23번까지 나가요. 자, 18번 별거 없어요. 803번으로 봅시다. fx는 2x 3제곱에 9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5인데 이 fx를 그냥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절대값을 씌우겠대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냥 fx한테 a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그릴 게 아니고 뭘 그려야 돼? fx 더하기 a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그리지 말고 a를 더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문제는 어때요? 똑같은 문제가 되버리죠. 미분해요. 6x 제곱에 18x 더하기 12 그래서 6에 x제곱에 3x 플러스 2 6에 x 빼기 1에 x 빼기 2니까 아래로 볼록 함수 1, 2가 될 거고 증가, 감소, 증가 1, 2가 될 겁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A 2를 집어넣으면은 흐이 42고 A-1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죠. 근데 한 곳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려면 X축이 밑에 있거나 아니면 X축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만나도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는 뭐야? A 빼기 1보다 A 빼기 1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근데 만나도는 괜찮아.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될 거고 이 친구는 A가 0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괜찮아. 답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근데 A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되고 이 친구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근데 이 페이지 중요하다. 자, 여기 142페이지랑 143페이지 여기 보면 797, 798 이런 거 보면 회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죠. 이런 조건들 들어가 있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 왼쪽에 5문제, 오른쪽에 몇 문제? 3문제. 별표 칠게요. 5개. 3개씩. 5개씩. 이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형찬아, 이거 별표 치라고 142페이지에 있는 5문제와 143페이지에 있는 3문제, 회색 네모칸 있는 문제 있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조건을 통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래프를 유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잘 풀어보세요. 쉽진 않을 거야. 당연히 터프 문제니까 쉽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19번은 8일로 볼게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얘는 지금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시험은 그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색깔 펜으로 표시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G 프라임 함수고 빨간색 펜으로 이 친구는 F 프라임 X라고 써야 나중에 덜 헷갈립니다. 뭐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근데 기억 보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자, 기억니은 디귿을 보면은 지금 다 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얘는 미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F랑 G의 프라임을 주고요. 두 함수의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지만 증가, 뭐 극소 이런 거 찾으라는 거 보니까 요 함수의 도함수를 그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얘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프라임의 모습은 나와 있지만 식을 세울 건덕지들은 안 나와 있단 말이지. 그 식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프라임 함수를 정확히 그리고 싶은 게 문제인 거야? 아니면 부호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부호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부호 변화를 보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 빼는 거거든. 빨간색에서 하얀색 빼는 거야. 자, 이 부분은 빨간색이 위에 있고 하얀색이 밑에 있죠. 그럼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빨간색이 밑에 있죠. 그러면 음수겠죠. 여기까지는 빨간색이 다시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 다시 빨간색이 밑에 가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 초록색이 요 F'과 G' 차에 대한 부호 변화겠죠. 그럼 기억 볼까요? 0보다 작으면 이쪽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네요.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기억은 맞게 될 거고. 니은은요. 극소? 극소는 미분계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은 여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극소 하나 역시 맞구나. 그리고 프라임 F 프라임, G 프라임이 0이 되려면 같은 지점 찾으라는 거죠. 같은 점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데 양의 실근이니까 이 친구는 0이어서 안 돼서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라는 거 역시 맞겠죠. F 프라임, G 프라임을 통해서 식을 세우고 뭐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두 개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극대극대 위치는 어딘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유형 2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우리가 대칭성을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이 힌트는 뭘 알려주는 힌트야? 우함수. Y축 대칭 우함수를 알려주는 특징이고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얘는 뭐죠? 원점 대칭 비함수를 알려주는 특징인 거 이미 다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우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기함수. 네, 우함수를 미분하면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죠. 왜? 미분해봐. 이 미분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인데 속미분할 거 아니야. 속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튀어 나오고요. 오른쪽은 F 프라임 X가 돼서 기함수 모습이 나오죠. 얘도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미분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의 속미분 마이너스 생길 거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함수. 네, 우함수 Y축 대칭
도함수가 나옵니다. 이것 중에 어렵지 않죠. 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번엔. 자, 이 두 개 말고 자,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야? x의 부호가 같으면 주기 함수지만 x의 부호가 다르면 대칭성. 몇에 대한 대칭?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그에는 x는 2의 선대칭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식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이것도 2에 대해서 대칭인데 부호가 바뀌었대요. 얘는 점대칭입니다. 2,0에 대한 점대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2에 대한 선대칭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는 이차함수겠죠? 그래서 2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가 이제 이 친구를 표현하는 식이고 얘는 2에서 선대칭 함수, 점대칭 함수는 이거 3차 함수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랑 똑같아요.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3 더하기 x와 f 프라임 1 마이너스 x인데 얘는 속미분이 1이니까 의미 없고 얘는 속미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오니까 뭘로 바뀌어? 선대칭이 점대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 점대칭이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여기서 또 속미분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중화시키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f 프라임 3 더하기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1 마이너스 x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이 마이너스를 지워줍니다. 그래서 부호가 같아지죠. 얘는 다시 선대칭이 돼요. 이건 식으로 설명하고 그래프로 설명해 볼까? 자, 미분계수는 접선기울기 의미하는 거니까 왼쪽의 접선기울기랑 오른쪽 접선기울기가 어때요? 2를 기준으로 반대부호입니다.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반대부호예요. 그게 점대칭의 의미죠. 얘는요 2를 기준으로 어때요? 같아요. 같죠.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니까 선대칭이겠죠.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래 거는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잘 나오니까 확실히 잘 알고 있어주고 아래 것도 한 번씩은 집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817로 볼까요? 거의 다 했다. 자, 817 3차함수 최고차함계수가 1이고요. 도함수인데 뭐 극대극소 차를 구해라. 자, 근데 보니까 f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나를 보니까 f 프라임 1 마이너스 x가 f 프라임 1 플러스 x래요. 자, 이 친구는 방금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1에 대한 선대칭 함수라고요. 근데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 함수일 거니까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서 이런 그림이 프라임 함수일 거예요. 근데 극대가 어디야? 여기가 극대죠. 그럼 이 극대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 간격이 2여서 이 간격도 2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3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f'x의 모습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어요. 최고참 계수는 3일 거고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인데 자 부정적분 그냥 하라고 얘기했어요. x 3제곱에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가 될 건데 c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하지만 문제에서는 극대랑 극소의 차를 구했기 때문에 c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극대값은 f-1이고 극소값은 f3이니까 이 친구를 잘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유형 21번 보겠습니다. 대칭성 성질도 잘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지금 문제 풀고 보니까 어때요? 계속 어때?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유추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프를 유추하는 게 도함수의 가장 중요하고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다.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건들을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그래프로 치환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820번을 보죠. 3차함수고요. f-x가 마이너스 fx래요. 아, 기함수? 근데 최고치항 개수도 줬어. 기함수 줬어. 기함수면은 홀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fx식이 벌써 나왔어. x 3제곱에 ax. 그럼 우리는 이제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그냥 추가적인 힌트가 절대값 fx는 2가 실근 개수가 4개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안 풀어요. 뭘로 푸냐면 함수로 풀기 때문에 이걸 뭘로 해석해요? 교점 개수가 4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함수니까 높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2를 그려야 하는데 교점이 4개려면 2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교점이 4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림을 해석하면 아, 극대값이 몇이게 달라? 2거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달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극대값을 풀까? 자, 이 친구. 근데 중요한 건 f'x가 3x 제곱 더하기 a가 돼서 3의 x 제곱의 3분의 a가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합차하겠죠. 근데 뭐가 있어? 플러스다 보니까 지금 합차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딱 보고 합차해야 되는데 플러스네. 그럼 내가 처음에 이거를 플러스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로 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죽으면 안 되니까 a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합차 가능하죠? 3의 x 플러스 3분의 루트 3분의 a와 x 빼기 루트 3분의 a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고 여기가 루트 3분의 a다. 그럼 우리 그대로 풀기로 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2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식을 세우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빼기 3루트 3의 a 루트 a 빼기 루트 3
더하기 a 루트 a가 2다 라는 식이 될 거고 통분 해주면 3 루트 3에 2a 루트 a가 2가 돼서 2 약분되니까 a 루트 a는 3 루트 3이다 해서 a 값이 뭐가 나오니까 3이 나오죠. 그래서 fx가 x 3제곱에 3x라는 확실한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끝. 이것도 어때요? 조건 줄 테니까 그래프 형태 잡아볼래? 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식이에요. 조건 줄 테니까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몇 가지. 자, 그럼 유형 22랑 23은요 최초인데 유형 22는 안 해요. 왜? 최초니까 뭐 해야 돼? 뭐 그래프 그려야겠죠. 근데 우리 도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원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뭐 세상 쉽습니다. 대신에 23번은 한번 해줘야 되니까 봅시다. 23번은 고1 때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거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뭐 고1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최대체수 할 때도 이 문제 있었기 때문에 치환하는 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봅시다. 834번이요. 2부터 4 사이 함수인데 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라. 전개하려고 보니까 육차 함수가 좀 부담스럽고 근데 형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치환 문제구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식이 y는 t3제곱 3t 더하기 4가 되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이거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려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치환하면 뭐가 생겨?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하면 안 되고 우리 높낮이가 필요한 거니까 꼭지점이 필요하죠. 범위가 2부터 4까지니까 2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거야. 이렇게. 그럼 제일 낮은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요. 제일 높은 부분은 4니까 4를 집어넣으면은 3 이렇게 나오죠. 요게 t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다라는 t의 범위가 생길 거고 그걸 같이 여기로 가지고 오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본다. 제일 낮은 거야 뭐 확실하게 1이 되겠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은 2가 될 거고 최대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근데 눈으로 확인하지 말랬어. 꼭 식을 넣어서 값을 계산해서 확인하세요. 빼기 1을 집어넣으면은 빼기 1 집어넣으면 여기 6이고요. 3을 집어넣으면 많이 크겠죠? 27 빼기 9 더하기 4니까 여기는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이 몇이다? 22다. 두 개를 더하면 26 이렇게 되겠죠. 24. 네, 24. 땡큐. 그래서 솔직히 최대값, 최소값은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내가 아까 말했던 조건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유도하고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주말 동안에 잘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숙제 여기까지.